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지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엔터프라이즈 애자일과 애자일 ALM이라는 주제로 IBM 코리아의 이현찬 차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아까 2001년도, 네. 애자일에 있어서 통합적인 애자일 방법론이 네. 대두된 거라는데,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이미 의미인지. 오늘 방송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애자일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좀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쵸, 생각보다. 얘기는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게 뭐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보통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러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처음에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예전에 이제 워터폴 기반의 개발을 많이 하던 시대에서 이제 그때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또 대두가 돼서요. 그러니까 뭐 전통 개발 방법도 한 30년 정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실패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대 자체가 이제 좀 더 빠른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의 쪽에서 이제 변화가 대두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그 시점에서 이제 그게 90년도 전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나서 각각의 이제 서로 말하는 그쪽에 이제 그룹분들께서 나름의 이제 방법론들을 많이 라이트웨이트한 방법론들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네. 이제 그랬던 것도 보면 어떻게 너무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가 자 이제 또 이게 투합해서 그것도 약간 또 정립을 시켜서 그것들을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해서 2001년도 2월에 예,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3일간의 예, 그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 게 애자일 선언문이라는 거죠. 거의 3일 독립선언문 같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만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그 발표되기 전날 밤부터 이제 그 화면 리프레시 하면서부터 기다렸었어요. 네. 이야. 만약에 그때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게 소셜이 있었으면 아주 더 난리가 났었겠네요. 그럴 수도 자, 근데 벌써 이제 10년. 네. 이제 10년이 됐는데, 여기 보면 현황, 해서 애자일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네.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뭔가 우여곡절이 네. 10년간에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10년이 흐르다 보니까요. 일단 뭐 애자일이 성공이다 실패다를 논할 게 아니라 일단은 거의 주류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북미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는 거의 개발 방법에서는 주류가 된 상황인데 국내에 이제 그걸 접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옳다 그르다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규모라든가 특히 SI 사업 같은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계약 베이스로 많이 가다 보니까요. 그런 좀 이렇게 기민하게 또 요구사항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방법론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 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오해하고 선입견 측면에서 아직까지 애자일을 좀 등한시하거나 아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그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만 가지고서는 성공이 실패다라고 이제 미리 좀 선입견 그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서 뭐 지식을 많이 전달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제 주류다. 어떻게 보면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IBM이라는 곳에서도 애자일이라는 것을 방법론으로서 이제 주류로서 어떻게 포지션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이따 좀 더 구체적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SI, 네. SI의 좀 약간 기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곳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기형적이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예, 거기서 다른 데보다 노동 시간이 좀 많은 분야가 네. 또 IT 쪽이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이렇게 한 것이 뭔가 효과가 많으니까 이제 네. 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가 어떤 것들인지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일단 이거는 막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여러 차트들이 요새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좋아진다, 타임 투 마켓이다, 개발 비용이다, 아니면 뭐 디펙이 어느 정도 감소됐다, 생산성 좋아졌다, 뭐 있는데 뭐 애자일로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 다 성공한 케이스는 아닐 거고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성공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고 그 안에서도 이런 개선 효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그게 얼마나 좋아졌다, 왜나 좋아졌다라는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자일을 이제 도입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IT 변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IT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라는 게 그 IT보다 항상 선회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건 약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 IT에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IT 환경은 좀 더 빠르게 기민하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개발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3요소라는 게 사람과 프로세스 도구거든요. 그것들을 관계를 어떻게 이제 잘 할 것인지 일단은 그러니까 예전 개발보다 애자일이 이제 가장 또 중요시하는 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런 사람 간의 관계 아니면 그걸 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또 프로세스 그리고 한때 이제 초기 애자일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도구에 대한 것을 약간 배제하고 그런 기존에 너무 이제 그런 절차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좀 강요한 측면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애자일의 트렌드는 또 바뀐 게 뭐냐면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또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환경에서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진이라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의사결정도 해야 되는데 이 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해가 있어서 어쨌든 사람과 프로세스 도구가 합쳐진 형태에서 그걸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그거 자체가 이제 애자일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가 하게 되면 네. 어떤 그 개발팀 안에 정말 무능 높은 사람들 안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전혀 이런 거 잘 모르는 뭐 어떤 그 일반적인 현업 사용자라든지 이런 데 다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라는 팩터가 되게 중요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애자일을 뭔가 아까 전사적으로 네. 오늘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자일이라고 하셨는데 할 때 뭔가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어떤 그 개발자들 간의 방법은 말고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고려 사항들이 예, 그래서 일단 그 애자일이 예전에 비해서 엔터프라이즈화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엔터프라이즈 애자일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자일이 이제 추세고요. 개발에서 방법론을 쓴 추세이기 때문에인데 이제 기업에 이것을 이제 도입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존에 있던 아시던 이제 XP 기반이라든가 스크럼 기반으로서만 접목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거에 나와 있는 책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접목하시다 보면 많이 실패들을 겪으시는데 최근에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의 여러 요소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딴 거보다 요구 수준이라는 것도 뭐 리스크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거고 네. 그 분야 자체의 복잡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직 자체가 이제 또 뭐 아웃소싱을 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파트너 비율이 또 높은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야 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뭐 좀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히 기업 내에서의 또 통제 범위라든가 특히 이제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로컬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렇죠. 개발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상관하거든요. 많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 그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한 팀 내에서 모여서 이제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그 월칙대로만 하면은 가장 애자일의 또 유명한 방법론이 이제 그 스크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원론대로라면은 스크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것까지도 이제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것들도 이제 논의가 되고 특히 이제 조직에 대한 조직 크기. 그러니까 초기 나온 애자일 프로세스들은 거의 뭐 10명 전후에서 하는 것들을 네. 주로 얘기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거의 프로젝트에서도 200~300명 하는 곳에서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뭐 해외에는 뭐 1000명 이상까지의 것들도 애자일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고려를 하실 때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애자일로도 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그것들을 어떤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은 공부를 하시거나 자료를 찾으셔서 네. 그런 접목을 좀 필요할 시기라고 봅니다. 요즘 이거는 다른 얘기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뭐 이렇게 매시업이라든지 네. 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에서 그런 환경하고 뭔가 애자일하고 뭔가 연관이 있습니까? 또 이런 세상의 추세하고. 클라우드가 이제 지금 이제 보편화 단계고요. 네. 보편화가 되면은 개발자가 하는 개발 툴이나 이제 플랫폼도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 네. 솔루션들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이제 올라가는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졌고요. 음. 그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시대가 되면은 정말로 이제 집에서 거기에 접속해서 개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원격제에서 진짜로 뭐 특히나 그 비용 많이 아낀다고 해서 공간을 줄이는 곳들이 많이 계신 상황에서 네. 솔루션 만드는 곳들은 특히 뭐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서는 정말 어떤 그 다양하게 퍼져 있는 네. 사람들 간의 이제 컬래버레이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뭐 이렇게 스크럼 얘기하셨잖아요. 네. 스크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거 좀 구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애자일에서 얘기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자일 선언문에서부터도 보게 되면은 참여했던 방법론에서가 뭐 XP라든가 스크럼, 그 다음에 FDD, 뭐
SDM, 네. 그다음에 뭐 크리스탈 기어라든가 거기 이제 그룹분들이 다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근데 국내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한 것들이 XP하고 스크럼이에요. 네. 스크럼이고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접목된 게 XP라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근데 XP 같은 경우는 약간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중시했고 최근에는 스크럼에서 얘기하는 그 약간 프로세스적인 것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되면서는 다른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DSDM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이제 에자일 하면서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제 뭐 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에자일에 근데 스크럼이나 XP에서 모델링 같은 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다른 방법론 쪽에 보면은 DSDM에서는 그 모델링 자체를 뭐 깊이 있게는 안 하더라도 스케치 정도의 모델링을 하라는 가이드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확장된 그 FDD라고 하는 또 에자일에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모델링에 대한 초기 비즈니스 모델링과 그거에 대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등등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에자일은 안 하거나 왜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일반 초기에 처음부터 이제 에자일 선언문이 나왔을 때 참여했던 그런 에자일 급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언급된 것들이 다 있고요. 특히는 이제 린 같은 개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에 대해서의 어떤 그 좀 더 상위 레벨에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전체 로드맵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디테일함보다는 좀 더 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필요한 네.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팀이나 조직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고 전체를 또 스케줄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정의하는 것들이 오히려 린 같은 곳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그 스크럼이나 XP 기반에서의 실천적인로 하는 뭐 TDD를 한다 네. 아니면 뭐를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도 많이 활용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곧 이제 여러 가지 네. 어떤 그 에자일 방법을 혼재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 에자일이란 말을 쓰신 겁니까? 용어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에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부분처럼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한다는 거 많이 부담되시고 힘들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제 10년간 쌓인 지식과 것들이 녹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접목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긴 하더라도 이제 각각에서의 좋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취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XP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TDD를 접목시킨다든가 아니면 스토리 베이스 같은 걸 쓴다든가 아니면 스크럼에서의 기본 프로세스를 따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개발 부서에서만 지금은 많이 에자일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최근에서는 특히 이제 품질 부서에서 같이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에자일도 이제 예전에는 에자일 디벨롭먼트만 얘기했지만은 에자일 에자일 테스팅. 테스팅이라는 것도 이제 이것도 말 되네요. 예. 요즘 뭐 워낙 비즈니스가 24하우스에서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네. 예, 되게 또 비즈니스 환경도 되게 빨리 변하고 네. 테스팅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디벨롭먼트 차원에서는 많이 고려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런 분야가 있고요.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FDD나 뭐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가 됐을 때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자일을 고려하실 때는 하이브리드한 에자일 쪽에 대한 것들도 네. 관심과 내용을 좀 접목시켜야 되실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뭐 하나하나 네. 이것도 뭐 저도 뭐 되게 하면 그건 헷갈릴 거고 그렇죠.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러면 뭔가 다 좀 딱 잘 뭐랄까 이걸 하나의 좀 이렇게 프레임처럼 딱 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일단은 뭐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IBM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이제 방법론을 엔터프라이즈 환경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DAD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디스플린드 에자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스캇 엠블러가 지금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잠깐 여담이지만은 스캇 엠블러가 때 올해 4월 12일 날 다시 또 세션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참석해 보시면은 더 많은 거를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요. IBM에서 정의한 DAD 같은 경우에도 그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스크럼과 XP하고 에자일 모델링 그리고 UP에서의 일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프랙티스를 합쳐서 거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IBM에서 방법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곳에서도 접목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형태의 것을 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참 보면 IBM이 이런 개발 이런 쪽 뭐 방법론이나 이런 것 쪽 보면 되게
일관성 있게 네, 꾸준하게 쭉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게 IBM의 레셔널이라고 브랜드인데요. 레셔널이라는 태생 자체가 원래 뭐 UML이다 아니면 알료피다라고 하는 방법론과 그런 쪽에 이제 그룹분들이 만들어서 회사가 IBM 인수합병되면 생긴 브랜드다 보니까요. 네. 전통적으로 방법론 기반에 해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지켜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브랜드는 지금 IBM이 유일한 브랜드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혁신적인 네. 어떤 그런 집단이 어떤 그런 IBM 같이 큰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되면은 네. 문화라든지 뭐 해가지고 이것이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보면 제가 레셔널 쭉 지켜보면 네. 꾸준하게 계속해서 뭔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보여가지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이건 결국 아까 전사적인 네. 것에 이 커버리지 한다는 그런 예. 장표 같은데. 이거 잠깐만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음. 기존에 이제 프로젝트나 개발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서 이렇게 각각 이제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관리가 됐지만은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애자일을 고민하실 때 제일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가능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애자일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의 것들도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초기 애자일 방법론이 대두됐던 2001년도 말고 2005년도 또 전후로 해서 애자일 리더십 네트워크라는 또 애자일 또 커뮤니티에 따로 하나 생겼어요. 네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또 포트폴리오 쪽을 또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식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은 애자일이 뭐 작은 조직의 작은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소대 이제 예전에 애자일 방법은 이제 사람 간의 네. 뭐 커미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했다면 이것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자일이 되면서 네. 뭔가 이렇게 자동화라든지 네. 뭔가 다른 도구라든지 네. 이런 쪽에도 되게 이제 중점을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변열성이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애자일 ALM이라는 게 나온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애자일 ALM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작년 초 정도부터일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인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대두된 것은 기존에 이제 애자일 선언문에서 항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도구나 프로세스보다는 사람 간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선언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초기에는 도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제를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를 근데 좀 지금에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도구에 너무 디펜던트 했던 이유는 ID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들이 한참 대두되던 네네,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환경 측면에서 너무 이제 그거를 계약 중심으로 해서 그 툴에 맞춰서 가던 시대의 그 툴인 거고요. 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도구에 대한 ALM이라는 것은 매니지먼트 측면에서의 도구를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ALM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거긴 하지만은 애자일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어차피 이제 프로세스적인 거하고 조직을 네. 또 어떻게 잘 꾸려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관리하는 툴하고는 또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하고 애자일하고 네. ALM하고 요 관계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든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애자일 쪽에서 프랙티스에서 요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했어요. 세 네네. 번째 거죠. 네네. 그 TDD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소스를 만들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사전 테스트 기법으로 해서 이제 하는 기법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선행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여러 사람이 개발하는 상황에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스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또 TDD라는 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요새 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려면은 빌드하고 또 관련이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그 기법으로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소스 관리라든가 빌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또 축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게 한 곳과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ALM하고 애자일의 프랙티스는 결국에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걸 가지고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같이 접목시켜야지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규모가 커졌을 때 특히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됐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할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그 IBM 프로세스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네.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에자일 ALM이라는 게 나왔고요.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IBM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자일이 왜 주류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이제 설명드리는 측면에서 IBM 얘기를 좀 더 이제 네네. 드릴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처럼에 IBM 프로세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예전부터 쭉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그 RUP라는 것도 그 안에 라이브러리로 들어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업계에서는 CMMI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2년 전에 라이브러리로서 에자일과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프랙티스들이 녹아 있는 IBM 프랙티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됩니다. 아, 네. 예, 이 추가가 됐는데 이 가지는 의미는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에자일 관련된 코어라는 게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차트 네네. 잠깐 봐주시면은 그 에자일 코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관련된 그 여러 ALM에서의 가장 중심에 잡고 있으면서 그 지금 5개 부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ALM의 각각 요소거든요. 네. 요구사항 관리라든가 네. 아키텍처 관리, 네. 품질 관리, 체인지 머지먼트 관리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에자일에 있는 코어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매핑되어져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도 이제 2년 전에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면서 어떻게 보면 에자일과 ALM이라는 것을 만남에 대한 것들을 벌써 준비를 했고 네. 그렇게 프로세스가 바뀐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작년 초부터는 아예 이제 업계에서 아예 그걸 이런 명칭화해서 에자일 ALM이라고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에자일 ALM이란 것이 IBM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업계에서 지금 스탠더드 디펙터처럼 쓰고 있다는 요새 많이 겁니까? 쓰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자일 ALM 커넥트라는 이런 뭐 이거 행사인가요, 이게? 예,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뭐 오늘 발표하고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클립스들이 이제 많이 써보셔서 그렇죠. 알겠지만은 자바 개발자들이요. 예, 이클립스 컨이라고 하는 행사가 매년 한 번씩 이제 큰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고 올해도 이제 3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 행사에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그 이클립스라는 이름 컨 외에 다른 이름으로 같이 동시에 열리는 행사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하나가 있었고 이번에 또 하나 작년 10월에 추가가 된 게 이 에자일 ALM 커넥트라는 이름의 행사예요. 네. 그래서 같이 그 일정에 진행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행사에는 오른쪽에 잠깐 보시다시피 여러 벤더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IBM 같은 경우에도 골드 스펜서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도 이제 그 에자일 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네. 우리가 에자일, 뭐 엔터프라이즈 에자일, 에자일 ALM의 어떤 뭐 계열할까 전반적인 걸 훑어봤다면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뭔가 지금 IBM에서는 네. 뭔가 내부적으로도 적용하고 있고 네. 또 외부적으로도 뭔가 이런 것을 뭐 하기 위한 네. 준비를 해 왔으니까 네.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런 게 없이 이것만 얘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IBM은 이것을 어떻게 네.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근데 제가 이제 레셔널의 브랜드에 있긴 하지만은요, 가급적 툴에 대한 얘기는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 네네. 트렌드 같은 걸 좀 많이 들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업계 진행에 대해서 IBM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한 것들과 그 툴 베이스라기보다는 이제 기업 내에서 에자일을 어떻게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IBM에서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IBM부터도 에자일 개발 방법으로 해서 솔루션이라든가 개발팀이 많이 이루어져서 동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웬만한 IT 그 업계들, 알려진 업계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핫다더라 이제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IBM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의 그 연구소가 한 80여 군데가 이렇게 나눠져 이게 또 있어요. 연구소입니까? 여기 네, 보면? 연구소입니다. 야, 저희 이제 많구나. 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랩들이 지금 흩어져 있고요. 여기도 거의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한 4만 5천 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있는 개발자만 4만 5천 명. 예, 대단하네. 그래서 전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뭐 다른 발표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A라고 하는 제품 제가 조금 이따 잠깐 말씀드리는 제품이 레셔널 팀 컨스트라는 제품인데요. 네. 그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큰 랩이 뭐 중국의 이제 뭐 베이징 랩 같은 경우라고 예를 들면요. 네. 거기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의 개발자들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참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도 저희는 이제 그걸 애자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여기서 녹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DAD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이제 스크럼 베이스하고 XP에 대한 프랙티스를 섞은 방법론을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IBM도 뭐 그렇다고 100%다 애자일로 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를 뽑아본 최신 자료에 보면은 그래도 한 80% 정도의 프로젝트가 네. 애자일 기반으로 진행하는 거로 일단은 저도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80여 개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죠? 네.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남미는 없네요, 하나도. 여기는 없네. 하나도 없네, 여기는 아프리카 남미는. 남미 하나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네. 브라질은 좀 경제 좀 발달한데, 남미는 하나도, 아프리카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남미가 하나도 없네요. 저도 그 주의깊게 안 봤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 3년 전에 했을 때, 네. 이전에 재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애자일 방문에 재즈 또 밑에 이제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릴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재즈가 탄생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희 제품의 통합하는 측면, 플랫폼 통합이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밑에 깔린 사상 중에 하나는 이제 개발팀에서도 이제 애자일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그거에 맞는 플랫폼과 개발 솔루션으로 전환이 필요해서 그런 플랫폼으로 바꿨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애자일에 있는 프랙티스와 애자일의 요소들이 매핑이 상호 연관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의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이게 사일로하다 그러거든요. 네네, 요구사항 그렇죠. 따로 뭐 딸로 이런 게 네네. 아니라 그걸 좀 더 타이트하고 표준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재즈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OSS라고 하는 ALM의 또 표준에 대한 것을 업계 이제 여러 업체들과 한 3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제 스펙을 만든 거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기반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애자일에 대한 그런 프랙티스와 내용들을 녹이기 위한 것들도 관여가 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OSLC는 이제 IBM 표준이 아니라 그렇죠. 글로벌한 표준이네, 스탠다드죠. 네. 이것에 기반해가지고 ALM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좀 연관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들 이제 뭐 스토리를 요새 이제 애자일의 스크럼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을 도출을 하거든요. 네. 요구 사항에서 개발팀에는 많이 쓰는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것들을 이제 연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QA팀 품질총에서 보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레벨에서 어디와 매핑되는지가 명확하게 어디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애자일 따로 예전에는 ALMS 솔루션이 따로 있다 보니까는 여타 다른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발에 의한 타스크하고 테스트 케이스가 붙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스펙상에 있는 그 내용대로라면은 실제로는 그 업무들도 스토리 기반과 테스트 케이스가 연계되게끔 되어져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하위 단에는 또 오히려 테스트라는 게 붙게 되고 뭐 테스트에도 그 아래 뭐 익스큐션 레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붙게 되고요. 요구사항의 단에도 그렇게 앞에서 보면은 요구사항과 이제 리콰이어먼트 네. 예, 이렇게 레이어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리콰이어먼트는 스토리하고 테스트 케이스하고 한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리콰이어먼트 셋이라고 하는 녀석은 개발에서의 릴리즈 플래닝과 예, 그리고 테스트 플래닝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져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애자일 기반에서만 봤을 땐 안 보이지만은 좀 더 이것을 솔루션화해가지고선 도입할 때는 이런 레이어까지도 고려를 하셔야지 나중에 뭐 솔루션 같이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IBM의 전체 프레임워크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구성들을 보죠. 네, 이거는 이제 제품 측면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다른 외부의 기업들에다가 뭐 애자일을 떠나서 지금 이제 뭐 애자일을 도입하세요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개발 생산성이나 개발 환경을 더 좋게 만드시거나 해야 되는 업무로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하는 작업 자체가 그 기업에 대한 챌린지, 문제를 먼저 듣고요. 비즈니스에 네.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듣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하는 방법들 자체가 뭐 얘기를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요구사항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아니면은 소스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겠네요. 뭐 품질팀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단편적인 그냥 솔루션 매핑처럼 되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프랙티스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디테일한 레벨이 되고요. 그 프랙티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자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테일한 레벨의 프랙티스들, 뭐 이터레이티브한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네네. 홀팀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투레벨 플래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프랙티스들에 다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과 매핑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진단을 하고 네, 진단에 노출되어서 이슈들하고 그렇죠. 프랙티스하고 서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전 그러한 진단을 통해서 약하거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출하고요. 그래서 그 도출된 것들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네. 것들은 뭐 도저히 하실 필요 없고 아니면은 해야 될 것들 위주로 추려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그걸 잘하기 위한 측면에서 도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예전처럼의 막연한 형태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도구도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도구 자체도 그럴 수밖에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형태의 프랙티스를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 여기 예로 나와 있는 뭐 내셔널 팀 컨설트 같은 제품도 그 이제 그냥 툴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안에 뭐 요구 사항이다, 빌드 기능이 있다, 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더 디테일한 레벨에서 봤을 때는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세분화된 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든가 릴리즈 플래닝 어떻게 할 건가, 이터레이티브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이 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나중에 저를 나중에 보시더라도요. 그런 것까지는 아마 보통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내에 제품을 소개하려 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 드리긴 하지만은 그러한 점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고요. 네. 네. 저희가 요새 이제 말한 것들을 네. 하나의 사이클처럼 그죠? 네. 라이프 사이클이네요. 네, 그래서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해서 부족한 것에 대한 프랙티스 선정하고 그거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걸 임프루먼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에자일의 사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예전하고 다르게 프랙티스 이런 것이 이거와 연계되면서 네. 이것이 하나의 그냥 어떤 툴로서도 하나 인베드가 돼버렸네요. 이제 방법론이 툴 안에. 툴에 이제 그러한 것들 기법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에자일 하면은 뭐 그냥 대표적으로 스크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만 생각하셨는데 거기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팀을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녹아 있다거나 XP에서 TDD를 어떻게 잘할까 그런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러한 매니지먼트 솔루션하고도 연관관계가 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한번? 아, 네. 예. 네. 이해가 쉽게. 네, 그 내셔널 팀 컨설트라는 제품을 가지고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화면 가지고요. 흐름만 알 수 네네. 있게끔만 차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전의 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방법론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방법론 따로 개발 따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개발 SI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벽에 보면은 차트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종이로 해가지고 일정이 언제부터 예. 언제까지다 예. 이렇게들 딱 나열이 되어 있고 간트 차트 같이. 예, 그렇죠. 간트 차트를 그려놓고 그거 따로 이 땅에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하다 보면 개발 일정 틀려지고 요구사항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들이 차트에다 반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특히 방법론 내에는 그 안에 보면 이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간에는 또 어떤 업무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타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정의되어져 있는데 방법론과 툴이 따로 놀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이제 약간 이원화됐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이런 툴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방법론을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뭐 그 에자일 기반으로 많이 선택을 하겠지만요. 네네. 그건 뭐 오토프리 되든 이터레이트 기반이 됐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은 그 순간에 그 템플릿화 돼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그거에 맞는 롤인 사람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아. 거고요. 그 롤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방법론에 맞는 어떤 여러 업무들에 대한 타입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정의가 돼 있어서요. 그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죠. 네. 그죠? 일정표. 네, 하고 사람하고는 서로 사실 분리가 되는 거야 됐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의 이제 완전히 네. 시스템으로 녹아져 버리는 거네요. 네. 사람과 일정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에자일 기반의 시스템이 녹아있지 않았다면은 아까 에자일 에임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은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행되는 화면을 간단하게 캡처한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 상위에 있는 화면 자체가
그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방법론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방법론에 맞게끔의 이제 템플릿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의 이제 플래닝 일정이라든가 지금은 스크럼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은 그에 맞는 릴리즈 플래닝이라든가 스프린트에 대한 일정을 정한다거나 그런 플래닝을 일단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좌측에 이제 업무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업무가 할당이 되고 그 기반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차트가 작아서 그런데 그 차트 안에 보면 이제 녹색, 빨간색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런 그런 것들이 기존에 틀려진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쭉 업무들이 나열되고 누가 하고 있고 그런 거였다면은 그런 뷰도 제공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러한 도구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로드가 어떻게 되고 그 업무보다 제대로 진행되고 안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만 보더라도 잘 보이진 않지만 첫 번째 사람은 그렇죠. 어쨌든 문제 없어 보이고 잘은 녹색이니까.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좀 파악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받아진 업무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들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는 예전에는 이제 이런 플래닝 도구가 따로 그다음에 소스 관리하는 툴이 따로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함께 엮여져서 그런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소스 관리하는 것들과 그런 자동화가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그럼 이게 사용자들이 네. 이런 다양한 프랙티스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일단 익혀야겠네요.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여담이긴 하지만은요. 네. 일단 그 에자일 쪽에서 말하는 프랙티스 중에 리팩토링이라든가 테스트, 아까 TDD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에자일을 접목할 때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프랙티스에 대해서 너무 또 그 맹신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왜 이렇게 들었냐면은 그 아까도 질문하셨다시피 그 리팩토리한 것을 제대로 익숙하려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그러니까요. 필요로 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고려 안 하고서는 새로 시작하는 SI 프로젝트 같은 데에서 그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특히나 이제 그 유닛 테스트라는 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니까는 접목시켜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어설프게 도입을 시키면 네. 개발에 대한 리소스만 오히려 빼먹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익숙한 조직이나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아니라면 선택적인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약간 실무적인 것까지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현업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좀 엔터프라이즈 기반에서는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좀 매핑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꼭 필요한 업무에서 그러니까 에자일 선언문이라든가 방법에서 얘기한 거는 전체 유닛 테스트를 다 하라는 게 가이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뀐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전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유닛 테스트라든가 그런 걸 하라라고 하는 실전법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의 익숙한 단계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예, 그래서 앞에처럼의 이제 빌드까지, 아니, 소스 관리까지가 됐는데요. 요새 가장 이제 개발팀에서는 이슈가 되는 게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에요. 계속적으로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걔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스 관리하고 연계가 되고요. 소스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릴리즈가 어떻게 지속되고 특히 이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또 예외가 있어서 개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릴리즈 단위에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통합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네. 자동화가 당연히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자동화가 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실패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또 개발팀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잘 제공이 되어야겠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 먼저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그 게스트님께서는 오늘 5분한테 네. 그 질문자분한테 우리가 텀블러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 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그 20분한테 CGV 영화관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그래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이거 말고 질문 잘하신 분이니까 답변하시면서 네. 질문 잘한 분을 미리 좀 마킹을 하세요. 볼펜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자, 네. 질문 잘한 분을 이름을 네. 좀 써놓으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우리가 나는 가수도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오디션이 추세니까. 네. 네. 자, 유미연님, 조직원의 갈등이나 이탈로 인해 개발에 차질이 벌어질 경우 에자일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조직의 이탈이나 그런 것 측면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다른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직원에서 어떻게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건 있지만은 이탈에 대한 부분은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솔루션과 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툴에서도 그래서 툴 측면에서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부분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툴과 연결을 할 때 멤버로 들어왔을 때 그 환경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솔루션들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멤버로 참여했을 때 기존 환경을 셋업하는 것부터 시간이 걸리고 네. 그거에 대한 이력을 조회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에자일 기반의 ALM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방법론 측면에서의 그 가이드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는 게 일단 맞고요. 예, 그것들에 대한 것도 내부적인 그냥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예, 오히려 데이터가 있고 그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천님 이메일 어드레스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HCLEE HCLEE 예, 골뱅이 네. KR.IBM.com.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게스트이신 이현찬 차장님 제가 이메일 여러분 모든 분들한테 쪽지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지만 오늘 그 더 구체적인 맞습니다. 질문이나 정보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은 나중에 네. 이메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한성님 국내 에자일 바람이 불어온 것이 4, 5년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에자일 도입했지만 네.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BM에서 대표적인 도입 사례가 있는지요? 일단은 성공 사례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생각별로 많이 있고요. 특히 SI 업체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는 않고 특히나 이제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 뭐하지만 그러니까 메이저 3사라고 하는 SI 3사, CNS, SK CNC 같은 경우에도 에자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특히 SDS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해서 저희랑 파트너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지금 같이 해서 에자일 관련된 전문가 양성도 하고 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규모 자체는 뭐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사례가 적지는 않고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업계로 치면 제일 많이 알려진 건 게임 업계는 거의 뭐 에자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약간 솔루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에자일을 접목시키기도 좋고요. 그 네네. 문화 자체가 약간 그 협업하는 형태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업계 측면에서는 가장 도입 사례가 많은 거는 게임 업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겠네요. 게임 업계가 좀 이렇게 SI보다는 좀 더 문화가 그죠? 네. 약간 수평적이고 또 네. 이제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공공기관에서도 외주가 아닌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IBM에서 제공하는 에자일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이 있는지요?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공공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3사라든가 네. 아니면 그런 SI 이제 업체들한테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특히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대기업에서의 내부 인프라 구축하는 솔루션에는 많이들 지금 적용을 좀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네. 그 외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에서도 일부 도입을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 쪽까지는 아직까지는 사례를 많이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네. 정상무님,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의한 요구사항의 테스터빌리티 분석, 개발, 테스트 도구 간의 연계성, 증가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개발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ALM을 도입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읽느라고 좀 오래 걸렸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시간이 급해서 잠깐 짧게 읽었는데 얼핏 봐서는 그냥 약간 품질 관리 쪽하고도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특히 테스트 케이스 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역량 부족이라고 여쭤보면은 역량 부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국내 에자일 쪽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하는 곳을 봐도요. 아직까지는 에자일에 대한 그 일단 XP나 스크럼 기반에 대한 특히나 그 에자일도 영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기술적인 걸 커버하는 영역으로 좀 나눠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문화를 바꾸는 쪽에 컨설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QM 쪽과 관련된 거에 쪽은 오히려 문화 쪽 관련되지만 기술과 관련된 에자일 쪽의 부분에 대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뭐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식이 부족하니 당연히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해외 쪽에는 이런 거에 대한 뭐 가이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가 에자일 테스팅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자일 방법, 디벨롭먼트, 에자일 테스팅도 아주 좀 대두가 되면 그 기술적인 관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홍성우님, 실제로 에자일 이용 시 관리자와 실무자 간의 비용, 시간 등 견해차가 많은데 컨설팅을 하시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그 오해 소지가 질문 유도로 봐서는요. 그 처음 시점에서라기보다는 진행하면서 이런 견해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에자일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대한 컨셉을 얘기를 하는 게 에자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이제 오해 소지도 많긴 한데요. 그래서 에자일, 그 엔터프라이즈 에자일 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의 특히 IBM 같은 경우에도 그 DAD에 보면은 인셉션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스크럼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에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사전에 정의하고 스콥을 잡는다거나 비전을 한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엔터프라이즈 에자일 쪽에서는 이제 하는 것들이 보통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전체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그 상호 간에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요즘에 나오는 엔터프라이즈 에자일에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계약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에자일이 안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력이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신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에자일 쪽 같은 경우는 빨리 도출이 돼요. 이터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체 일정이 늘어날지 짧아질지에 대한 것들을 막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고객과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수열님, 기존에 사용 중인 전통적인 워터폴 방식의 개발 방법론에 따른 형상 관리가 구축되어 있을 때 에자일 방법론의 ALM 솔루션 구축으로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구현되나요? 일단은 워터풀 방식으로 해서의 그 형상 관리 측면이라는 것은 그 워터풀로 돼 있거나 에자일로 돼 있거나 형상 관리 측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있는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오히려 에자일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쪽에 플래닝 쪽이라든가 플래닝을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접목을 어떻게 하는 분야와 그 다음에 구성되어져 있는 형상 관리 쪽을 그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워터폴이든 에자일이든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형상 관리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릴리즈를 관리를 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빌드 배포를 할 건지에 대한 기술적인 걸 접목시키는 거라서 기존의 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좀 그 구성을 할 것인가 측면에서 고려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상원님, 오너들은 돈이 적게 드는 오픈소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IBM에서는 오픈소스를 같이 제공해줄 용의가 없는지요? 아님 가격 할인 방법은? 강상원님 제가 이름 적었습니다. 많이 여쭤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IBM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오픈 쪽에 많은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클립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기증한 거기도 한데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솔루션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보다 좋은 기능들이나 내용들을 담고서는 노력하는 게 저희 이제 돈을 사야 되는 솔루션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하고 접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등한시했었어요. 저희 네. 솔루션의 장점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제품군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내용들은 오픈 소스와 어떻게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접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솔루션을 예전 같으면 다 사주세요라고 했다면은 네. 요즘에는 핵심 솔루션과 오픈 소스의 제품 것들을 어떻게 잘 아. 엮어서 시너지를 아. 냈습니다도 이제 같이 네.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것들이 있고 하다면은 네. 어떻게 잘 할 수 있다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가격적인 것들은 일단은 세일즈 분들이 네. 그럼 이따 일단 잘 메일 보내주세요, 해주실 것 민정원님. 네. 네. 자, 다음 황미선님, ALM 통합 구조 설명해 주실 때 레셔널 네. 제품인 RRC, RTC, RQM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네. RRC 대신 DOS를 사용한다든지 네. RQM 대신 QC를 사용할 때에도 네. 유기적으로 전체 ALM 통합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요? 네. 만약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ALM 통합 구조 세 개가 모두 구현된 해외에 BP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는 이건 좀 너무 네. 오버스펙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솔루션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RRC 대신에 도어즈는 분명히 가능하고요. 특히나 시스템 쪽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도어즈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라인업으로 저희가 제안은 많이 드리는데요. 네. IT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RRC란 도어가 맞기 때문에 아마 제가 소개를 했었던 고객분 같은데요. 예, 그렇게 소개가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RQM 대신 QC를 당연히 쓸 수 있게끔도 되어져 있는데 대신에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유기적으로 필요한 추가적인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디테일하게 다시 네. 내용을 보고서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뭐 합쳐진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어디라고 오늘 지금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도 알겠습니다. 따로 제공해 드릴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임호준님, 소프트웨어가 아닌 제조 항목에서도 애자일을 네. 이용할 수 있는지요? 예, 당연하죠. 일단 제가 오늘 말이 짧아서 그 태상적인 것부터 말씀 못 드렸지만은 워터풀 같은 경우의 기반은 건축학 쪽에서 많이 따랐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한다는 거는 건축학이었다면은 애자일 쪽 아까 말씀 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조 쪽입니다. 자동 쪽이라든가 그다음 스크럼 같은 경우에도 지식 기반 방법론이라는 것들도 약간 경영 기법과 그것을 제조업 측면에서 어떻게 잘 만들까라고 해서 오히려 만들어진 게 애자일 쪽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태상은 제조 쪽의 것들을 에서의 그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만들까라는 것들에 대한 기법들이 소프트웨어 기법으로 된 게 애자일 기법에서 태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도 많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님, 애자일 방법론이 항상 결과물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오늘에선 제가 차트에서 여러 설명을 안 드리고 그래도 포인트로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사전 진단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를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자일 선언문에서 보면은 3개 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애자일 선언문에서 애자일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것도 또 도입한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지금보다 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에 대한 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팀, 우리 조직에 대한 걸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어때 카더라 통신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도입해서 하다가 실패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맞는 것, 특히나 이제 스크럼 XP의 한계는 기업 환경에서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다른 애자일 쪽의 방법론의 프랙티스들 그런 것들도 접목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프로젝트가 잘 익숙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누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오종태님, ALM 도입 시 애자일 AM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발자 수준에 적합한 사용 난이도, 충실한 개발 단계 지원 기능 및 프레임워크와 연계 지원 여부. 어휴, 두 개만 하죠. 세 개만 할까요? 신속하고 안정적인 적정 인력 지원. 네.
이거는 좀 뭐 생각이나 좀 범위가 그러니까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좀 제가 시간이 좀 네, 좁혀서- 여러분 이건 좀 여러분 질문하실 때는 네. 이게 오늘 이게 많은 분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부터라도 딱 질문 물론 마음은 여러 가지 하고 싶겠지만 네.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거 한 가지 확실하게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노정태님은 따로 제가 메일로 답변 드릴게요. 네네. 자, 한관주님, 에자일 ALM이 요구사항 추출 기술을 적용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ALM이 에자일 선언문의 4가지 선언 내용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약간 이것도 논의거로 얘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에자일 M에서 요구사항 추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 기법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요구사항 기법도 요새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사용자 스토리 기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유즈 케이스 기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것 부분 중에 하나는 에자일을 하면은 유저 스토리 기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유즈 케이스 기법은 에자일과 안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FDD 같은 경우에서 설계 중심으로 하는 에자일 기법에서는 유즈 케이스를 사용해도 접목시켜도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요구사항 추출 기법에 대한 것들은 에자일과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라서 잘 접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선언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선언문 측면이라기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구를 쓰는 그점에서 아마 오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도구는 그 ID라는 측면의 성격이 강했던 시대이고 지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자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협업과 그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시너지가 나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것과 너무 매핑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에자일을 기업에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측면에서 오히려 좀 마인드를 전환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순규님, 에자일 도입함에 따라 전체적인 관리 통제 감소, 문서화 부족, 예측성 부족 등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CIO가 결정 못하게 만든 요인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 변화에 대한 저항, 네. 에자일 경험이 없는 인력 현실, 가이드 부재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경험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순규님의 질문을 하신 게 제가 오늘 세션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자일 선입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자일 ALM이라는 것을 굳이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CEO 말씀도 잠깐 들어있었는데요. 네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에자일을 하게 되면은 흔히 이제 다들 이제 국내에 알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보드에다가 뭐 포스트잇을 가지고서는 현황판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해들 하고 계신데요. 에자일 M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툴과 프로세스에 다 녹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돼서 쌓이고 그런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선 대시보드화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립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는 어떤 업무들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더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네네네. 실시간으로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존에 오히려 워터풀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내기 힘든 것보다도 오히려 에자일 기법을 도입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게 그 ALM의 도구, 요새 에자일 ALM 도구들의 특징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에자일을 프로세스로만 가지고선 도입하시는 것들은 정말 작은 팀, 뭐 개발팀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요. 기업 문화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리포팅을 해야 되고 여러 팀에 대한 것들을 시너지를 내야 된다면은 그런 도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히려 하면은 윗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조영성님, 아무리 성능 검사를 해도 해외의 경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네.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인도하고서는 인도에서 뭐 인도하고 코리아하고 뭔가를 한다 이러면 인도 자체가 네트워크가 느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도구 측면에서는 제공하는 것들을 약간 플래시 서버를 양쪽에 둬서 네. 그런 것들을 뭐 해결한다거나 이제 그런 기법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도구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관호님, 에자일 방법론은 소규모 프로젝트일 경우 잘 맞는 것 같은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에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얘기를 한 건데 짧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은요.
작은 곳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에자일이라고 하는 이제 선입견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그 기존에 하신 방법에서 에자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XP를 해야 돼, 스크럼을 해야 돼라고 인식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에자일에서 하는 프랙티스들을 기존의 것들과 어떻게 또 다 조입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측면에서 예, 고려를 하시면은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유준호님,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 관리자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 답변이 네, 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유준호님은 저 이메일로 좀 자세하게 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식님, 에자일 방법론을 할 경우 산출물 작업량 및 작업 순서 차이가 있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에자일 도입하는데 아까도 질문에 좀 묻어있었는데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요. 그 문서 때문에 에자일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산출물을, 그러니까 에자일을 하면은 뭐 동작하는 소스를 내놓고서는 그런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문서를 안 해도 된다. 특히 이제 XP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돼서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프라이즈 기반에서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도 같이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예전처럼의 정형화돼서 어떤 산출물을 다 뽑아야 돼 시계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그 에자일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산출물들 중에서도 아웃풋을 빨리 뽑아냄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서는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줄여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가이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광현님, 에자일 방법을 사용하면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에자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장의 노하우 같은 것을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SI 형태나 그런 형태에서 SI를 도입하신 분 같으세요. 네네.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테이터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편법적으로 약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편법이라기보다도 그걸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이터레이션 내에서 이제 회고라든가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편법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요. 끄집어내야 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시는 뭐 스크럼 마스터가 됐든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해야만 된다면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고객분들하고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에자일의 장점이 이제 그런 포인트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네. 자, 강병무님, 에자일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PM과 PL의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아까 중요한 게 이제 선입견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자꾸 저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에자일이 이제 대세다라는 것들을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것들인 것도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여러 질문들 하신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선입견처럼 이제 했다는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PM과 PL 분들도 분명히 그런 선입견 때문에 반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하게 지금 IBM을 비롯한 뭐 해외 유사 기업들도 에자일 기반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우리 SI 업체니까 뭐 이래서 뭐 안 맞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대형 그런 벤더들도 이제 그러한 것들에 이제 에자일들을 많이 접목하고 이제 계신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이제 알고 계신 지식 가지고서는 사전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서는 그거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 뭐 저라든지 이제 그러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질문 올리시면은 그러한 답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네,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20분한테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고, 지금 오늘 텀블러 5분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겠는데, 오늘 게스트님께서 지금 5분 뭐 불러주시죠. 어떤 분인지. 이름은 네. 제가 여러 분 적어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질문 했는지도 지금 하도 빨리 진행을 해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네. 일단은 뭐 인상 깊게 좀 동그라미 찾았던 분이 오종태님, 오종태님, 네, 이승균님, 이승균, 예, 그리고 김윤철님, 김윤철, 예, 그리고 저한테 좀 디테일한 건데 답변을 못 드렸던 황미선님, 황미선님, 그리고 정상무님. 네, 정상무님, 네. 네. 자, 5분은 지금 호명된 5분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텀블러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자리는 제가 브랜드에서 나왔지만 제품에 대한 걸 많이 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 입장에서 속상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애자일이 어쨌든 트렌드로서라든가 아니 업계에서 이제 많이 관련이 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오늘 질문도 나왔지만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애자일을 도입할 때 기업의 애자일을 도입하는 거는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과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국내에 나와 있는 이런 브랜드들도 그런 쪽으로 제품으로서나 컨설팅으로서나 서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면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은 애자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가지셔도 되고 자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IBM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설문에 보니까 그 올해 애자일 도입 계획이 있는 분들이 지금 거의 30명 되네요. 지금. 네, 그래도 예. 네. 그러니까 여기 관심 보시면 많- 아시다시피요. 관심 예,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자, 그럼 이걸로 오늘 마치는 거겠고요. 여러분들 5시입니다. 오늘 다시 넘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일 잘하시고 오늘 이걸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분 이현찬 차장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지금 그렇죠? 지금 누구지? 한관주님, 정상무님, 그렇죠. 상품 받으신 분들이 박수를 잘 치시네. 다음에도 많은 선물 네, 주시면 여러분 맨 왼쪽에 레이즈핸드 거기에 보면 박수 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게스트분이 끝날 때 이렇게 박수 더블 클릭해 주시면 게스트분이 좋아하시거든요. 하나 에티켓이에요. 온라인 에티켓. 네, 고맙습니다.